안녕하세요. 헤드헌터 23년 차박 상무입니다. 오늘은 한국 임원들의 현실과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여러 임원 관련 책이나 자료를 찾다가 2006년 출판한 한국의 임원들이라는 책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저도 그 당시 구매하여 지금까지 가끔 리더십 관련 내용을 보기도 합니다. 저자는 그 당시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대표로서 미국, 유럽, 아시아 기업 대상 컨설팅 경험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책이지만 경력 23년차 헤드헌터 입장에서 보면 기술 발달,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빼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리더십 교육으로 활용하기도 했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원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높은 연봉, 안정적인 지위, 기업의 핵심 인재.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한국 임원들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20년 이상 경영 컨설팅을 해온 저자가 수백 명의 임원들을 만나며 얻은 통찰을 담은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임원의 현실. 첫째, 임원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임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임원의 평균 재임 기간이 약 2.3년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임원들이 첫 임기인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저자는 이를 두고 임원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이 되는 순간 사실상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연봉이 높은 임원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에선 연차가 높은 부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뒤 재계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둘째, 성과 압박의 현실. 임원이 되는 순간부터 매분기, 매년 성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돼 임원은 임시직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경제연구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임원 승진에서 성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인맥, 정치적 능력, 운 등이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기업 문화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경제신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직 임원 중 67%가 승진 과정에서 성과보다는 상급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의 꿈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임원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임원이 된 후에도 롱런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국 임원의 경쟁력 부족. 저자는 한국 임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쟁력 부족을 꼽습니다. 특히 글로벌 임원들과 비교했을 때 교육, 훈련, 전문성 면에서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지적하죠.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 임원 중 해외 MBA를 보유한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은 23%, 싱가포르는 34%에 달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임원들이 창의적 사고보다는 오너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경영자가 아닌 행동하는 머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실제로 딜로이트의 2023년 아시아 기업 리더십 연구에서 한국 임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수는 10점 만점에 5.2점으로 아시아 평균인 6.8점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저자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임원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S큐브 이론입니다. S큐브 이론 소개. S큐브는 스타일, 스킬, 시츄에이션 상황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성공하는 임원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1. 성격 성향 스타일. 임원 개인의 성향과 성격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추진자 프로모터,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남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따르라입니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급함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지배자 컨트롤러,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감, 다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말대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목표 달성에 집중하지만 때로는 독단적일 수 있죠. 셋째, 보조자 서포터, 팀워크와 파트너십을 향상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말을 들어봐입니다. 팀워크를 중시하고 조화로운 조직 문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결단력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넷째, 분석자, 재무관리에 뛰어난 지식, 경영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설명할게입니다. 데이터와 논리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석에만 매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스타일을 보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타일과 스킬을 갖춰도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발전 단계, 산업 환경, 조직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는 추진자 스타일이 유리하지만 성숙한 대기업에서는 분석자 스타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스킬. 임원의 리더십 스킬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전략적 스킬 메가더형 리더로. 특징은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고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 전망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하는 능력을 지닌 임원 리더십을 말합니다. 둘째, 전술적 스킬 마샬형 리더로. 특징은 현재의 상황을 읽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인다.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하여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한다.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한다. 침착하고 자신의 경영 방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병참학적 스킬 아이젠하워형 리더로. 과업을 수행하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 감독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 리더십 스킬은 기획력에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절한 담당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임원의 역할 중 70에서 80%는 병참학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 스킬 브래들리형 리더로. 특징은 사람들을 북돋우고 사기를 높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애정과 존경을 보입니다. 인맥 네트워킹을 통해 역량 발휘합니다. 동정심이 많고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섯째, 기업가적 스킬 패튼형 리더로. 무엇이 성공하고 실패할 것인지 분별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징으로 자유로운 기질, 추진력, 자기 절제력, 목표와 비전이 명확합니다. 여섯째, 전문가적 스킬 롬멜형 리더로. 기술적 성향을 띠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성향이 강하죠. 요즘 하이테크 시대에 어울리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미래 사회는 전문성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 시대가 도래하면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 기업의 시츄에이션 상황.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리더십은 따로 있다고 강조하며 5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수호자 역할의 임원. 수호자 케어 테이커로서의 임원은 말 그대로 조직을 보호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비상사태를 막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해결사 역할의 임원. 기업 회생을 위하여 경영체질을 개혁하는 역할이죠. 해결사 임원이 외부인인 경우에는 도전 과제를 파악하고 행동을 취하기 쉽지만 내부인인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기업 관행과 상호관계를 깨야 하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선자 역할의 임원. 개선자 역할과 앞서 살펴본 해결사 역할은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개선자의 상황은 회사나 부서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수호자의 상황과 비교해 회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직원들로 가득 차 있지도 않습니다. 개선자 역할의 임원은 대부분 최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입니다. 최고 최강으로 거듭나기 위한 피눈물 나는 자리이죠. 넷째, 혁신자 역할의 임원. 혁신자 상황의 회사 또는 부서는 업계 1위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의 중간쯤에 위치한 경우로 대다수의 회사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자로서의 임원에게는 개선자 역할 업무 개선과 해결사 역할 전략적인 과감한 결정이 함께 요구됩니다. 다섯째, 활력자 역할의 임원. 활력자 에너자이저는 회사 또는 부서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합니다. 따라서 모험심이 없다면 활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젊은 임원들은 커리어 초반에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활력자는 조직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경우, 저성장에 빠진 경우, 성공에 안주하고 있는 경우,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충성도가 늦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롱런하는 임원이 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롱런하는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1. 벤치마킹과 학습. 먼저 일상 업무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링크드인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성공하는 임원들은 평균적으로 업계 내외 임원들과 월 15회 이상 교류한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경쟁사 임원과의 만남이 여전히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 전문성과 네트워킹. 포춘 500대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조사에서 성공한 임원들의 87%가 업계 전문가로서의 명성 구축을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단순히 회사 내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3. 결과 중심의 사고. 친분이나 개인적 관계보다는 오직 성과와 기여도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글의 2023년 내부 연구에 따르면 성과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조직의 생산성이 평균 23% 향상되었다고 해요. 4. 적극적인 자세. 마지막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소개를 요청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마무리 및 시사점. 한국의 임원들의 책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임원 문화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너 중심 문화, 불분명한 성과 피드백, 체계적이지 못한 임원 육성 시스템, 의사결정 재량권 약함, 교육 기회 적음, 훌륭한 역할 모델 부재, 대다수 기업의 임원 역할에 대한 규정, 운영 지침이 약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스킬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개선과 극복이 과제입니다. 둘째, 개인 차원에서는 SQV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사고와 네트워킹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임원을 꿈꾸는 모든 직장인들과 이미 임원 자리에 있지만 더 나은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더 깊이 있은 내용을 원하는 분은 온라인 상에서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행동하는 머슴이 아닌 진정한 경영자로 성장하고 싶다면 구매하기 힘들면 중고로 구입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